2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를 해서 30대 남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단서 때문에 이 여성 붙잡히게 됐는데요. 이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가요? 지난 2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시 40분쯤 늦은 밤이죠.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의 움직임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경차 뒤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입니다. 화면에서는 뭐 작은 점처럼, 까만 점처럼 보이는데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던 남성을 까만색 경차가 치고는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사람을 치고 가는 이 검은색 차량, 사람을 치고 나서도 굉장히 천천히 도주하는 것.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쪽으로 후사경을 보면서 살살 볼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은 그거죠. 보면서 사실 자기가 이걸 조치를 해야 되나 말하는 상황을 머뭇거리는 상태에서 갔을 수 있고 네. 워낙 술을 많이 먹어서 인지를 못했을 수 있는데 후자 같은 건 조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을 치게 되면 약간 차에도 미동이 있기 때문에 두 가능성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차주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결정적인 단서는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이 담겨있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으로 표시한 저 차량, 사고 직후 이제 도주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차량 왼쪽에 안개등이 꺼져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사고 당시에 사람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왼쪽 안개등이 깨진 채로 달리는 이 차량,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발견을 한 건데요. 이렇게 왼쪽 안개등이 깨진 검은색 경차의 도주 경로를 계속 CCTV로 추적을 해서 이 차량의 목적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왼쪽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안개등이 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서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그나마 용이했던 것 같죠? 아마 CCTV를 지금 이 추돌하는 장면 이전에까지 아마 경찰은 확장해서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차가 우측 후미등, 안개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운행하다가 사고 직후에 안개등이 꺼졌다면 추돌하는 과정에서 안개등이 파손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현장에 안개등 이 깨진 부분이 이 잔해가 떨어져 있을 확률이 명백히 있거든요. 그 잔해만 수거한다면 이 차량의 주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차종을 알 수 있으니까 차종도 알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안개등이 깨져가지고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일이 종종 있나요? 그럼요. 많죠. 국가수에서는 아예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부품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3월에 청담동, 강남구 청담 도산대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을 친 후에 그 뺑소니범을 1개월 후에 경찰이 잡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다. 안개등 하나 깨진 것이 파편을 실제로 이제 분석해서 어느 차종 그리고 CCTV 추적해서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사건 상황실에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불이 꺼진 차량의 그 도주 경로를 쭉 쫓아가니까 어디로 가는지까지 거의 그냥 거의 다 대충 나오죠. 지역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나면요, 현장에 반드시 파편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칠 때는 급브레이크가 작동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스퀴즈 마크 같은 게 찍히는데 그게 광폭, 차량 바퀴의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늬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종을 경찰이 특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이어가 달렸는지도 알 수 있고 떨어진 파편으로 색깔이라든지 차종 같은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 조회해보면 나온다. 절대 도주하면 안 됩니다. 다시 본 사건으로 좀 돌아와서 대체 이 여성은 왜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가요? 저 경찰을 몰았던 운전자 20대 여성이었는데요. 경찰이 붙잡고 나서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좀 붙잡았는데 붙잡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7%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0.1%가 면허 취소니까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사고가 났을 때 아마 음주가 들킬까봐 주행량을 친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는 더 무거운 뺑소니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남성을 친 줄 알고 도주를 했는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담당 수사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물건은 친 것 같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는 뭐 시인을 했고, 가해자도 횟집에서 그 지인들과 회식한 후 자기는 나름대로 차에서 한 1시간가량 잠을 자고 술이 깼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지 않은 정상적인 운전자들은 다 피해갑니다, 피해자를. 그런데 이 피의자는 충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마정력 방향으로 도주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한 거,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피해자는 무슨 봉변입니까, 이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예, 우선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현재 도주치상, 이제 사람을 상해하고 뺑소니, 도망갔다라는 도주치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건 역시 지금 사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죄명이 명확하진 않지만 우선은 사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까지 들어간 병원비 받을 수 있고요. 향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병원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한 부분도 보상 가능성이 있고요. 노동능력 상실된 부분이나 그리고 입원하면서 그 다른 개호인 쓰는 부분까지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음주 뺑소니 사고 소식 짚어봤고요.